네, 그럼 두 분과 시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부센터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장이 눈치를 많이 보죠. 앞서 이제 브리핑 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가 뭐 슈퍼 위크입니다. 4월에 워낙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인데 부센터장님, 시장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계신지요? 예, 미국의 트럼프 상호관세 결정일이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일이 3월 말부터 시작이 되면서 좀 시장은 좀 관망 분위기 속에서 혼조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 현대차 업종, 현대차 관련 그런 부품주까지 자동차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엔터주도 동반적인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시장은 조금 혼조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였던 조선과 방산 업종은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좀 주요 이벤트가 좀 두 개나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유하신 종목이나 업종이 좀 강하게 나올 때는 일부는 매도해서 현금화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좀 앞두고 있는데 오늘 임원진의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좀 강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좀 매도해서 그 현금으로 유상증자를 대비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좀 기대감으로 올라갔다면 지금 1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조선과 방산주에 대한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방산이 여전히 매력적이다 보셨습니다. 오늘 근데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급반등을 보이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의미 부여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저희 잠시 후에 대응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우리 시장 대기 모드인가요? 아니면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쉬어가는 그런 행보라고 보시는지요? 후자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어떤 조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동의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지난주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줬던 삼성전자, 하이스가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스피 대비 오늘 코스닥이 또 강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순환매라는 단어로 정의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위한 조정이다. 그러면 다음 스텝에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은 뭐 저가 매수에 의한 순환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서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은 수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HLB, 하나스페이스 쪽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의한 순환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 스텝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조용했던 자동차가 또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지난주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만약에 저가 매수 동참을 하게 된다라면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장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자동차주 등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종목의 반등세가 오늘 하나의 큰 포인트인데 자동차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먼저 시장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를 회복하게 만드는 그 요인인 제약바이오 먼저 진단을 받겠습니다. 반도체가 쉬니까 바이오가 가는 건가요? 이게 포지션이 반도체 가면 바이오가 또 못 가는 것인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부센터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과거에는 좀 최근에 지금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임상 지금 지연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요. 일단은 이벤트성으로 좀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재료 소멸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K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은 좀 입증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이 뭐 미국 FDA 승인을 지금 이후에 이제 품목 허가가 지금 각 나라별로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 모멘텀은 나타날 수 있는데 주가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매매하셨다면 지금 성장주로 좀 탈바꿈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저가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임상 관련해서 1상과 2상 정도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임상
삼상이 가게 되면은 일단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얼마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 뭐 오리온이 지분 투자한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제3자 배정을 통해서 현금이 충원된 ABL바이오, 그다음에 실적을 내고 있는 알테오지나 유한양행 이러한 종목들로 옥석을 가리셔서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바이오가 대안이 될 거라고 보세요. 섹터 가운데 매력도를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부센터장님? 저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꽤 뭐 높네요.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사실 뭐 제약바이오 업종을 매매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저희가 뭐 삼성전자 세뱃돈으로 사서 모은다는 그런 전략으로 제약바이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안목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4점이면 바이오 꽤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신 겁니다. 이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진득하게 볼 만한 옥석 가리기 한 종목 안에서 괜찮다 이런 의견. 이사님도 동의하세요? 네, 일단은 동의를 하는데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바이오 섹터가 정말 강했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금리나 기대감보다는 트럼프 정책 수혜 기대감, 그러니까 미국 대선 수혜로 좀 강세를 보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도 약간이나 해리스도 약간이나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대선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요, 미국 대선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 정책 수혜자라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지금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이 나올 거란 얘기를 했었지만은 아직까지 뚜렷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바이오가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런 강한 시세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결국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낼 것이냐? 그러면서 바이오 어떤 좋은 얘기를 할 것이냐? 이거를 제가 볼 땐 시장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민희업 센터장님하고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단지 조금 그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4점이 아니라 저는 5점 주고 싶어요. 5점 주고 싶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 순환매, 어떤 이슈에 다시 바이오가 반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관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점 만점에 5점이면 높은데 그럼 최소는 네. 좀 뭐예요, 이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넥스, 작년부터 바이넥스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바이넥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개인적으로 간단합니다. 결국 이제 약가이나 이꼬르 바이오시밀러, 요거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셀트리온을 봐야 되는데, 왜 바이오시밀러 얘기하면서 셀트리온 안 보고 바이넥스를 보느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의 어떤 가치보다는 가업승계에 좀 주가에 좀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실례로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바이오가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바이오 이슈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가업 승계 쪽으로 발목이 좀 묶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 가지고 이 셀트리온의 수혜가 되는 종목인 이 바이넥스를 좀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미국 FDA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악템라의 바이오 시밀러인 앱토즈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 앱토즈마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냈거든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바이넥스는 생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미국 쪽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수혜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바이넥스를 봐야 된다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으로 네 번째로 또 이제 FDA 허가를 받았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볼만한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내 미국, 유럽, 일본 쪽에서 대규모 수주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이넥스 물론 종목 자체로 좋은 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달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다 움직였던 것들은 결국 업종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로의 어떤 순환매가 다시 와야 또 바이넥스가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보였던 그런 퍼포먼스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CMO 공장 잘 돌아가면 같이 수혜받는 기업이죠. 바이넥스 주목하셨고, 부센터장님께서 앞서서 사실 바이오 힌트 주시긴 하셨는데 탑픽 종목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 그 유한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세포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의 병용 요법에 대한 그 초록 공개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유럽 폐암학회를 앞두고 이러한 지금 생존율이 타사 지금 타그리스 대비해 생존율이 20% 이상, 생존 기간이 12개월 이상 좀 증가하는 그 양호한 임상 결과를 좀 발표했습니다. 그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 1로 봤을 때 2028년도까지는 50% 이상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 대한 판매 허가가 난다면 로열티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역시 올해 실적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49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1,000억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걸로 보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R&D 비용을 추가적으로 가면서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가격도 고점 대비 최근에 좀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제 급락했던 두 종목 대응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HLB,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의미 부여 가능한지 이사님 체크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금요일 날 충분히 저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시스템 2021년도 3월 달 예를 들게 되면서 반등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드렸고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부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신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괜찮은가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뭐 유상증자 이슈도 좀 있고요. 근데 1분기 실적을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그다음에 천무,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공급 계약 건수가 생각보다 저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오션에 대한 지분 이익을 한 1,500억, 그다음에 이 매출 쪽에 대한 3,500억 정도에서 뭐 영업이익을 5, 6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 조정 시 좀 매수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유상증자 좀 발표가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분기 실적까지 좀 확인하시면서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숫자로 보여줘야겠죠. 숫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자동차주의 오늘 강세 배경, 센터장님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예, 현대 기아차 오늘 강세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리스크가 좀 부각된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과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주가 회복이 빠른 상태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 관련 부품주도 역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의 완성차 업체의 밸류체인은 캐나다, 멕시코로 좀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캐나다에서 생산된 테슬라를 수입해 올 때 관세가 부각되면은 미국의 자국민은 더 비싸게 테슬라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국내 기업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지아의 메타 플랜트 준공을 앞두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인사가 좀 참여할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SUV 등 생산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 플랜트를 통해서 최대 50만 대까지 생산이 가능한 그런 계획을 좀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말고 캐나다, 멕시코에 있는 공장이 있는 미국 완성차 업체보다는 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강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자동차 먼저 체크 받아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 좀 일찍이 시청자분들께 4월 시장 주도할 섹터가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투표를 받았습니다. 총 658분께서 투표를 참여해 주셨는데 반도체 로봇 50%, 그리고 조선방산 원전 전력 17%, 화장품 음식료 엔터 16%, 제약바이오 15% 이렇게 고루고루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어디가 가장 이제 4월 달에 유력한 섹터가 될 것이라고 보세요? 이사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반도체하고 화장품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지금 날씨 보면은 당연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 한민혁 부센터장,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